서울역 뒤편 새벽 공기가 저기요. 우와. 아직 젖어 있던 시간이었다. 죄송한데요. 지하철 출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누군가는 커피를 저기요. 들고 뛰고 우와. 누군가는 죄송한데요.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 사이로 허름한 노인 하나가 저기요.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죄송한데요. 낡은 모자, 바랜 점퍼, 비에 젖어 눅눅해진 비닐봉지. 저기요. 우와. 얼굴은 반쯤 죄송한데요. 가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우와. 노인은 지나가는 죄송한데요.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동전 좀 아니면 따뜻한 저기요. 커피 한 잔만이라도. 죄송한데요. 청년은 발을 멈췄다.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렸다. 오늘도 저기요. 면접장 우와. 근처 편의점에서 죄송한데요. 컵라면으로 때울까 아니면 그냥 굶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저기요. 얼굴이었다. 우와. 저도 넉넉하진 죄송한데요. 않아요. 청년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래도 드릴게요. 그때였다. 노인이 손을 살짝 들어 10,000원을 밀어냈다. 아니, 자네가 가져. 청년이 당황해 웃었다. 아니, 지금 선생님이 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늘 배가 고픈 게 아니네. 자네는 지금 시간이 고픈 얼굴이야. 청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노인은 일부러 지하철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골랐다.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스쳐 지나가고 가장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자리. 그는 그 자리에 서면 세상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있었다. 젊은 날 자신도 저 표정들을 만들어내며 살았으니까. 바빠요, 미안해요, 못 봤어요. 그 표정들은 모두 같은 뜻이었다. 당신은 내일이 아니에요. 청년이 10,000원을 내밀던 순간 노인은 아주 짧게 숨을 멈췄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다. 자기 사정도 말하면서도 결국 내미는 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너무 잘 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손을 숨기고 말이 많아지니까. 말이 이어지기 전에 길가에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려 노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청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회장님? 노숙자처럼 보이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 남자가 청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잠깐만 동행해 주시죠. 해치지 않습니다. 청년은 뒷걸음질 쳤다. 저 전 안 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노인이 손바닥을 들어 정장 남자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청년에게만 들리게 말한다. 겁먹지 마. 오늘은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날일 뿐이야. 정장 남자 수행 비서의 뒤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말이 없고 눈이 빠른 사람. 청년이 순간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무섭다. 돈 많은 사람 곁에 붙는 익숙한 공기가 있었다. 차 문이 열렸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갔다. 그날 청년은 몰랐다. 이 만남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 배운 삶 이야기로 흘러가게 될 줄은. 차에 타기 직전 청년은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물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노인은 잠깐 하늘을 봤다. 서울 하늘은 늘 회색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나는 덜 비뚤어졌을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돌려 청년을 봤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내게 묻는 거야. 너는 내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거냐. 청년은 차에 오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게 기대했다. 혹시 오늘은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 서울역의 소음이 차창 밖으로 멀어졌다.
그리고 청년의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어떤 문이 삐걱하고 열리기 시작했다. 차는 강북의 작은 골목 안식당 앞에 섰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가는 집.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반겼다. 청년은 그 냄새에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요즘 맡는 냄새가 다 지하철 냄새, 사람 냄새, 눅눅한 방 냄새였으니까.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장 남자 수행 비서가 조용히 물컵을 놓았다. 노인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밥이랑 국, 그리고 따뜻한 반찬으로. 상 위에 밥이 올라오자 청년은 수저를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먹어도 되나요? 노인이 짧게 말했다. 먹어. 배고픈 건 죄가 아니야. 청년이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눈빛이 풀렸다. 와, 뜨겁다. 그 뜨거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다. 식당 구석 작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느 회사 주가, 어느 사고 소식, 누군가의 성공. 노인은 잠깐 화면을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 남의 입에서 한 줄로 지나가는 걸 보기 싫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 진짜 회장님 맞아요? 노인은 피식 웃었다. 맞다네. 근데 그게 뭐? 왜 이런 걸 하세요?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검사 결과지에 날짜가 찍혀 있더군. 내 시간표가 거기 적혀 있었어. 그는 말끝을 조금 눌렀다. 나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살 준비를 못했더군. 수행비서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청년은 손부터 내저었다. 전 이런 거 못 받아요. 노인이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다. 자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네. 자네한테 시간을 사는 거야. 노인은 봉투를 다시 밀어주며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 하나만 약속해. 내가 겪는 걸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있는 그대로 말해.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성공담이 아니야. 살아있는 감정이야. 수행비서가 청년에게 작은 휴대폰을 건넸다. 번호는 2개뿐이었다. 노인과 수행비서.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청년은 그 단순함이 더 부담스러웠다.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은 갑자기 손목을 잡았다. 잠깐 찡그리는 표정. 참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수행비서가 곧바로 약통을 내밀었다. 청년은 그걸 보고 알았다. 이 만남이 낭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노인은 약을 삼키고 나서도 태연한 척했다. 자네가 내일 할 일은 간단하네. 비싼 거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람들 속을 걸으며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게 내가 평생 잃어버린 거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없다고 느꼈고 이 사람은 평생 있어도 없다고 느꼈구나.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낯선 옷을 입었다. 새 셔츠, 새 바지, 발에 맞는 신발. 거울 속에 자신이 어색해서 청년은 몇 번이나 옷깃을 만졌다. 수행비서가 짧게 말했다. 오늘은 걷는 날입니다. 사람 많은 거리로 나갔다. 강남의 넓은 인도였다. 청년은 괜히 어깨를 펴고 걸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비켜줬다. 카페에서는 직원이 웃으며 고객님이라고 불렀고 지나가던 누군가는 그를 힐끗 보고도 시선을 오래 두었다. 청년은 거리를 걸으며 몇 번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켰다. 혹시 누가 자신을 찍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옷이 너무 티가 나는 건 아닐까? 예전엔 존재감이 없어서 불안했다면 오늘은 존재감이 생겨서 불안했다.
세상은 어떤 쪽이든 사람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청년이 노인에게 보고했다. 이상해요. 옷이 바뀌니까 세상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은 먼저 옷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본다.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낮게 말했다. 아니, 넌 사람이었지. 다만 세상이 너를 통과시킨 거야. 그날 노인은 청년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널 볼 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던가? 청년이 멈칫했다.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고 웃는 게 어색해지고 그런 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감각이 돌아오는 거지. 그 다음 날 노인은 또 다른 부탁을 했다.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네. 청년이 물었다. 첫사랑이요? 노인이 천천히 끄덕였다. 분식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 말 한 번 못 걸었다. 왜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 가난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나중에라고 미뤘지. 노인은 종이에 가게 이름 하나, 동네 이름 하나를 적어 건넸다. 가서 혹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청년은 그 동네로 갔다. 하지만 간판은 바뀌었고 건물은 허물어져 있었다. 동네 사람에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여기 분식집 있었나요? 아, 그 집? 오래전에 나갔어요. 청년은 빈 골목에 한참 서 있었다. 노인을 위해 온 건데 왜 자기가 더 허전한지 몰랐다. 그날 밤 청년은 노인 앞에서 솔직히 말했다.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죄송해졌어요. 노인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게 후회야. 청년이 말했다. 그럼 회장님은 평생 그 후회로 사셨어요? 노인은 창밖을 봤다. 후회는 조용히 사람을 늙게 만들지.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다. 자기에게도 나중에가 없을까봐. 청년은 결국 물었다. 회장님은 왜 아직도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하세요? 노인은 아주 작게 말했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은 마지막이네. 준비해. 마지막 날 노인은 청년을 오래된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갔다. 낡은 철문, 삐걱거리는 골대, 바람에 흙먼지가 일었다. 노인은 그 골대를 한참 바라봤다. 눈빛이 멀어졌다. 여기서 내가 마지막 경기를 했지. 노인이 공을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보였다. 마지막 몇 초 남았는데 내가 슛을 던졌어. 그리고 놓쳤지.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건 누구나.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실패가 무서워서 더 큰 무대에 서는 걸 피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 버는 건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 사람 마음은 한 번 놓치면 끝이더군. 운동장 한쪽 벤치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여기 앉아 있으면 그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응원 소리, 심판 휘슬, 내 심장 소리. 청년은 노인의 등 뒤에서 그 등을 바라봤다. 부자 회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너무 외로운 등이었다. 청년이 공을 받았다. 제가 대신 던져요. 오늘은 넣어드릴게요. 노인이 낮게 말했다. 대신이 아니라 다시야. 나는 다시를 못했거든. 내가 해줘. 청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라인 앞에 섰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회장님, 준비됐어요? 던져. 슉. 공이 림을 한번 튕겼다. 순간 청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공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골망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청년이 웃었다. 그런데 노인은 웃지 못했다. 눈가가 떨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회장님? 노인이 짧게 말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 뒤로 몸이 휘청했다. 수행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응급실 불빛은 하얗게 번졌고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수행비서가 청년에게 말했다. 회장님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쥐었다. 저 더 얘기해 드릴 거 많은데요. 수행비서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움직이길. 병실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청년은 문틈으로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짧은 바람 같은 목소리. 고맙다 다시를 봤다. 수행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늘 사람은 2번 산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남이 원하는 대로,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회장님은 2번째를 거의 못 사셨죠. 며칠 뒤 수행비서가 조용히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은 말을 잃었다. 그 노인이 떠올랐다. 허름한 모자 아래에 또렷한 눈빛. 밥상 앞에서 배고픈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운동장에 서서 다시를 바라보던 뒷모습. 수행비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청년은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종이를 펼치자 잉크가 선명했다. 급히 쓴 글씨가 아니었다. 오래 참았다가 결국 꺼낸 글 같았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평생 사람을 놓쳤다. 나중에라는 말을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지 않더군. 너를 보며 알았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 하나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남의 삶을 대신 살지 말고 내 삶을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겁부터 내지 마라. 그게 내가 평생 못한 일이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꽃은 많았지만 울음은 적었다. 사람들은 검은 정장 속에서 서로 악수했고 숫자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회장님 빈자리가 크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은 그 말들이 모두 인생과는 멀게 느껴졌다. 노인이 원했던 건 이런 말들이 아니었으니까. 청년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 섰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담배도 없이 손만 비볐다. 그는 깨달았다. 돈 많은 사람의 죽음도 결국 외로움이라는 걸.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도 외로움을 핑계로 삶을 미뤄왔다는 걸. 며칠 뒤 청년은 작은 공원에서 농구공을 하나 샀다. 운동장에 가서 혼자 슛을 던졌다. 처음엔 계속 빗나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이 원했던 건 골이 아니라 다시였으니까. 그날 밤 청년은 노인이 처음 만났던 서울역 근처를 다시 걸었다. 같은 편의점 불빛, 같은 바람,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덜 차갑게 느껴졌다. 노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걷는 길 끝에서 서울역 편의점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낯선 노인이었다. 청년은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음료를 하나 건넸다. 노인이 놀라자 청년이 말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말하고 나서 청년은 스스로도 놀랐다. 자기가 예전엔 절대 할 수 없던 말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으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